여기 여러분이 간절히 알고 싶어 할 것들을 준비했습니다. 검은 머리를 금발머리로 염색할 줄 아세요? 보세요, 제 말이 맞죠? 그렇다면 집 자물쇠가 여러분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쓸모없는 걸까요? 형사들은 자연스레 거짓이 아닌 진실을 말하게 하는데 능할까요? 아니면 쉽게 속을까요? 이런 질문들에는 전문가만이 답할 수 있습니다. 다행히도 전문가들도 다른 사람들처럼 인터넷을 이용하고요. 자신들이 알고 있는 것을 여러분과 공유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1. 위험한 구명보트. 선원들은 구명보트가 분리되는 게 다른 어떤 해상 사건보다 더 위험하다고 말합니다. 이는 불행히도 사실입니다. 배에서 다른 어떤 것보다 자주 일어나는 고장이 바로 구명보트를 내려가게 하는 기계 부분이 깨지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바다 한가운데서 어떤 배에서 떨어진 빈 구명보트를 다른 배가 발견하는 건 드문 일이 아닙니다. 응급 상황에서 이런 문제가 생기면 얼마나 심각해지겠어요. 그래도 비교적 드물게 일어나는 일이어서 다행이네요. 2. 사이즈가 큰 커피일수록 커피 양이 적어요. 카페 직원들은 여러분이 아침에 카페인을 보충하려 할 때 큰 라떼를 찾는 건 좋은 선택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어 합니다. 실제로 음료가 클수록 커피가 아닌 우유가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커피 가게들은 실제로 커피보다 우유에 더 많은 돈을 쓰죠. 오직 아이스 커피에만 순수 에스프레소 3샷이 들어간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결국 얼음이 녹아서 음료를 희석시킬 걸 염두에 둔 거죠. 다른 사이즈의 음료들은 모두 커피가 2샷만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카페인 때문에 커피를 마시는 거라면 작은 에스프레소가 항상 가장 좋은 선택입니다. 3. 함께 영화를 보는 오케스트라 악단. 영화의 OST를 녹음하는 오케스트라 지휘자는 악보보다는 영화 자체에 더 의존합니다. 그들은 작은 모니터로 영화를 바로 앞에서 재생하면서 모든 필요한 정보를 익힙니다. 일시정지, 리듬, 음악의 강도 등을요. 뿐만 아니라 영화가 지휘자의 등 뒤에서도 재생되고 있기 때문에 오케스트라 전체가 그 영화를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지휘자들은 또한 장면마다 음악이 어떻게 전달되어야 할지를 정확히 알기 위해 영화 감독들과 밀접하게 협력합니다. 4. 엘리베이터는 고장난다 해도 추락하지 않습니다. 대신 올라가죠. 이런 일은 비상시 승강기를 위로 끌어올리는 등 균형추 때문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떨어질 수도 있지만 그럴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떨어지기 위해서는 한 개도 아니고 3개의 매우 튼튼한 케이블이 끊어져야 합니다. 각각의 케이블은 3톤 반의 무게를 실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다고 해두죠. 하지만 그럴 수 있다고 해도 자동 속도 센서가 케이블 주변의 안전 브레이크를 작동시켜 속도를 늦춥니다. 그리고 안전조치가 충분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승강기 통로 자체가 위험을 최소화하는 데 상당히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내려갈 때 실내 아래에 거대한 가압 공기층이 형성되어 추락 속도를 늦춰주게 되거든요. 마지막으로 승강기 통로의 바닥에는 항상 충격 흡수 장치가 장착되어 발생할 수 있는 충격을 완화시킵니다. 그러니까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실 때 정말 걱정할 필요가 거의 없어요. 누군가 방귀를 뀌지만 않는다면요. 5. 사이버 보안 문제. 다들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90일마다 모든 웹사이트 계정의 암호를 변경해야 합니다. 하지만 IT 전문가들은 실제로 그럴 이유가 없다고 말합니다. 해커를 막지 못할 뿐만 아니라 보안에도 해로울 수 있다고 하네요. 모든 새 암호는 종종 이전 암호를 약간 수정한 것뿐입니다. 네, 일단 저는 그래요. 3개월마다 독특한 새 암호를 생각해내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거죠. 기업들이 정보 보안을 향상시키기 위해 해야 할 일은 비밀번호를 처음부터 어렵고 고유하게 만들고 일종의 다단계 인증 프로세스를 갖추는 것입니다. 6. 우리 몸은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우리 몸이 얼마나 바쁜지 알고 있지만 한 종양학자가 공유한 비밀은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몸은 매일 수많은 새로운 세포들을 생산하고 있고 그 세포들 중 일부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그 세포들은 종양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우리의 면역체계 덕분입니다. 면역체계는 세포 발달의 모든 오류를 끊임없이 찾아내고 나쁜 세포가 문제의 근원이 되기 전에 제거해줍니다. 고마워요, 면역력. 앞으로도 잘 부탁해요. 7. 집은 그다지 안전한 곳이 아닙니다. 이 정보가 도둑에게서 온 건지 보안 전문가한테서 온 건지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의 금고와 자물쇠가 쓸모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리 집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더라도 저축한 돈이나 다른 모든 귀중품은 숙련된 도둑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진실이면서도 거짓입니다. 문제는 그 도둑이 얼마나 숙련되고 기술적인지에 달린 것이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우선순위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집에 보안이 잘 되어 있다면 도둑이 그 집에 들어가서 스스로를 위험에 처하게 만들 이유가 전혀 없겠죠. 그리고 평균적으로 동네 도둑의 실력으로는 보안 장치를 뚫을 순 없을 거예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깨지지 않는 자물쇠 같은 것은 없지만 잘만 잠겨 있다면 웬만한 도둑들의 길을 꺾을 만큼 위협적입니다. 8. 사람들은 물에 빠져 있을 때 보통 도움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한 구조대원이 인터넷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공유했습니다. 그는 한 무리의 사람들로부터 불과 30cm 떨어진 곳에서 물에 빠져 있는 한 소년을 구조했습니다. 앞에 있던 무리들은 그 남자가 완전히 조용했기 때문에 고통스러워 한다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그 남자는 너무 무섭고 지쳐서 도움을 청할 수가 없었고요. 사람들이 종종 잊어버리는 게 또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물에 빠지는 것의 가장 큰 문제는 사망하는 걸 제외하면요. 숨을 쉴 때마다 물과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소리를 지를 수 있을 만큼 숨쉬는 방법을 잘하는 건 아니거든요. 구조대원의 일은 단순히 수영을 잘하고 응급처치를 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물에 빠진 모든 사람들이 구조대원들의 주의를 끄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항상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9. 완벽하게 작동하는 비행기는 절대 없습니다. 이 고백은 민간 항공기의 조종사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상황이 말처럼 극적이지는 않지만 그의 말은 맞는 것 같습니다. 비행기 같은 기계가 얼마나 복잡한지 그리고 비행기 한 대가 서비스 내내 얼마나 많은 비행을 하고 있는지 상상해보세요. 모든 면에서 완벽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통계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모든 비행기는 정기적으로 모든 시스템을 점검합니다. 약간의 유지보수가 필요한 경우라면 보수를 하죠. 어떤 항공사도 오작동 비행기를 비행시키고 싶어 하지 않아요. 비행기의 대부분의 문제는 아주 작아서 어떤 문제도 일으키지 않습니다. 10. 검은 머리로 태어났다면 그대로 지내는 편이 더 좋습니다. 모든 전문 미용사들은 금발을 아무 문제 없이 갈색이나 검은색으로 염색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반대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는 결코 쉬운 과정이 아니며 종종 미용실을 몇 번씩 가야 하는 경우도 있죠. 그 과정이 머리카락이 겪을 고통을 완화해 주지도 않습니다. 염색이 끝날 때쯤에는 확실히 머리카락이 건강한 빛을 잃게 될 거예요. 그러니 이제 어떤 연예인들이 하룻밤 사이에 흑발에서 금발로 변신한 것을 보게 된다면 그들이 가발을 쓴 거라고 추측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그게 확실히 더 나은 선택이고요. 11. 사람들은 거짓말을 잘 탐지하지 못합니다. 심리학자들은 사람이 거짓말을 얼마나 잘 탐지하는지를 알아내는 데 도움이 되는 테스트가 있다고 말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테스트 없이도 자신들을 속이는 건 어렵다고 말하죠. 하지만 그들도 결국 다른 사람들처럼 거짓말 탐지에 재능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에 대해 가장 혼란스러운 점은 시험을 받는 사람 역시 그 거짓말 테스트에 대해 알고 있다면 우리는 그들이 우리를 속이고 있는지 여전히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경험 많은 형사들도 신참들처럼 거짓말 탐지에 능하지 못하답니다. TV쇼가 그렇게 오랫동안 제게 거짓말을 했다니 믿을 수 없어요. 12. 삐걱거리는 관절은 관절염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여러분의 관절에서 나는 삐걱거리는 소리는 보통 해롭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삐걱거림 없이는 몸이 덜 풀린 것 같다고 말할 때 그것은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듣게 되는 소리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관절에 모이는 이산화탄소 기체의 거품일 뿐이며 관절의 이동성을 감소시킵니다.
관절이 당겨지거나 구부러지면 이런 기체들이 모두 흩어져 제거되고 관절을 이완시키면서 다시 이동성이 커집니다. 좋아요. 재밌네요. 우리 모두 볼에 손가락을 찔러 넣고 뻥뻥 소리를 내볼까요? 재미있죠? 자, 다시 한번 진지하게 얘기해보죠. 여러분의 전문 분야에서 사람들에게 공유해 줄 수 있는 특별한 사실이 있나요? 아래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늘 새로운 것을 배웠다면 이 비디오에 좋아요를 주고 친구와 공유하세요. 하지만 잠깐! 아직 구명보트를 타러 가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확인하셔야 할 2000개 이상의 재미있는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왼쪽, 오른쪽 중 하나를 선택해 클릭하신 후 즐겁게 감상하기만 하시면 돼요. 삶의 밝은 면과 함께하세요.